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UAD의 ATR102라는 플러긴을 가지고 간단한 플러긴 사용법과 또 여러분들이 직접 믹스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예제를 통해서 이 플러긴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TR102 플러긴은 UAD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플러긴이지만 또 그만큼 사용법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구입을 하신 다음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종종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플러긴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ATR102는 실제 있는 테임머신 플러긴을 에뮬레이션으로 만든 거고요. 보시면 실제 유닛이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같은 테임머신으로서 옛날에는 녹음을 할 때 우리가 콘솔에서 나오는 소리를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로 프로툴로 녹음을 하지만 예전에는 프로툴이나 그런 디지털 시스템이 못 썼기 때문에 테이프로 녹음을 하였죠. 한 가지 제가 짚고 들어가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테임머신은 마법의 도구가 아니에요. 테임머신을 사용해서 소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예전에는 테임머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테임머신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테임머신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음, 옛날에는 테임머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보다는 수많은 단점들 때문에 테임머신을 점점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사용법이 어렵고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메인테인을 하기가 관리를 해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작업하는 스튜디오에도 스튜디오 테임머신이 있는데 있어도 사용을 안 하게 돼요. 왜냐면은 너무 까다로운 그런 조작법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테임머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컨트롤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파워 버튼이 있죠. 테임머신을 끄고 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0, 15, 7.5, 3.75가 있죠. 이것은 테이프의 스피드예요. 한번 이쪽 뒤로 돌아가서 지금 테이프가 빨리 돌아가고 좀 천천히 돌아가게 되고 있죠 지금. 이것은 IPS라고 해서 inches per second, 그러니까 1초에 몇 인치가 돌아가냐를 말하는 건데요. 30 IPS의 경우 30 inches per second, 그러니까 30인치가 돌아가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테이프가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이프의 속도를 정해주는 것이고요.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테이프의 속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15인치밖에 없던 기술이 있었었는데 80년대에 30인치가 나오면서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같은 경우는 30인치가 굉장히 손실이 없고 피델리티라고 하죠. 그런 음질의 손실이 가장 없는 것을 30인치가 해서 30인치가 가장 효과가 뭐랄까 테이프의 소리가 가장 적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이프 속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소리가 뭐랄까 로우 파이가 되는 그런 느낌을 자 이따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테이프라는 게 있는데 이 테이프는 테이프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GP9이 퀀터지라는 그런 테이프고 아마 지금 생산되는 테이프는 아마 퀀터지밖에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퀀터지는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테이프들은 제가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요. 테이프의 속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테이프를 사용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퀀터지가 좋아, 우리는 900가 좋아 이래서 자신들만의 그런 테이프를 보관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진으로 돌아가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쪽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맞죠? 소리가 이 테이프가 반대편으로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의 헤드가 필요한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두 개의 헤드가 있어요. 이 두 개 헤드는 뭐냐면 하나는 리코드 헤드, 하나는 플레이백 헤드라고 해요. 리프로 헤드. 그래서 한쪽 테이프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그런 테이프의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테이프머신의 소리는 그 테이프 헤드를 통해서 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테이프 헤드 같은 경우도 쿼터 인치 그리고 하프 인치, 원 인치라고 해서 그 넓이가 달라요. 그 넓이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달라지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아까 30인치가 가장 음악에 손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음질이 좋다 혹은 하이파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 1인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클래식 같은 걸 녹음하는 경우에는 30인치의 1인치 헤드로 테이프를 녹음을 하게 되겠죠.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ATR 102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하는 용이라기보다는 마스터링 테이프로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2트랙 마지막에 스테레오 파일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마스터링 테이프 플러그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말이 많죠. 아래쪽 위쪽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Sync, Repro, Input, Through가 있는데요. Repro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코드 헤드와 그리고 플레이백 헤드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둘 다 소리가 나게 해주는 것이 Repro.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이프머신을 사용할 때는 Repro 모드에 놓는 것이 맞는 방법이겠죠. Sync 같은 경우는 플레이백 헤드를 거치지 않고 Repro 헤드, Sync 헤드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인풋 같은 경우는 이 테이프의 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 테이프머신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기의 일렉트로닉 소리가 있잖아요. 테이프를 거치지 않는 그런 기기만 거친 소리를 내주는 것이 인풋 모드고, 스토어 같은 경우는 테이프머신을 바이패스하는 그런 테이프머신을 끄는 거랑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스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리프로 헤드로 해서 플레이백과 리프로 헤드를 두 개 다 쓰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테이프 머신을 열어서 보통 테이프 머신 아래쪽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기능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머신 인치수가 바뀌면 맞다. 일단 이쪽에 어토 캐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꺼놓으면은 제가 테이프 머신의 스피드를 바꾸거나 혹은 이렇게 테이프 헤드의 위스를 바꾸거나 테이프의 종류를 바꿔도 아무 변화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오토 캐리를 넣으면은 이렇게 제가 다른 테이프를 사용할 때마다 혹은 인치수를 바꿀 때마다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스튜디오에서 만약에 제가 GP9 테이프를 쓰고 싶고 그리고 그 GP9 테이프를 30인치 per second에서 쓰고 싶다. 그리고 헤드는 1인치짜리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직접 나사를 가지고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기기를 가지고 테이프를 캘리브레이션 했었어야 돼요. 캘리브레이션이 무엇이냐? 제가 사용하고 싶은 그런 사운드에 맞는 그런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30분에서 초보자들은 1시간 넘게까지 걸릴 정도로 캘리브레이션이 어려운데요. 그거 자주 해줘야 되고 만약에 한 스튜디오에서 어떠한 세팅으로 작업을 했다. 그럼 그 캘리브레이션 세팅을 다른 스튜디오에서 넘겨줘야지 그 스튜디오에서 또 똑같은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이프는 약간 예전에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켜두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테이프나 그 인치수에 맞게 캘리브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운드 원하는 게 아니시라면 오토캘은 보통 ON으로 켜놓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15인치로 나 7.5인치, 3.75인치로 가게 되면은 왼쪽에 Emphasis EQ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날로그 기기 같은 경우는 허밍이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60Hz 그리고 유럽에서는 50Hz의 그 아날로그 기기에서 뗄 수가 없는 허밍이 있는데요. NAB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60Hz의 허밍이 있고 CCAR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기준이어서 50Hz 허밍이 있어요. 30인치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이 NAB라면은 30인치로 가면은 60Hz의 허밍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이 CCAR이면은 30인치로 갔을 때 50Hz의 허밍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어떤 것인지 EQ 플러그인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세팅이 15인치 per second 그리고 NAB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허밍의 레벨을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허밍의 레벨을 한번 쭉 올려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험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제가 CCIR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허밍이 50Hz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테이머신 같은 경우는 히스가 있는데요. 이 히스 레벨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여기 노이즈 버튼을 꺼주시면 허밍과 히스가 모두 사라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만약에
진정한 테이프머신의 리얼리즘 원하신다면 노이즈 레벨을 켤 수가 있고, 아니 그런 게 아니다, 나는 허밍이나 히스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끌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노이즈 같은 경우 많이 끄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알아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와우 앤 플러터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와우 앤 플러터가 처음에는 와우 앤 플러터, 자 처음 보고 와우 이걸 키면 무조건 소리가 좋아지는 건가?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의 움직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날로그 기기 같은 경우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특히 테이프 머신 같은 경우는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을 뭔가 주파수가 이렇게 중중중 움직이는 그런 좋지 않은, 예전에는 없애고 싶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소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리 끌 수가 있고 킬 수가 있고 그것을 더 많이 줄거나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테이프에 얼마나 리얼리즘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크로스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레오 채널의 경우 레프트와 라이트, 왼쪽 오른쪽에 채널이 있죠. 아날로그 기기에서는 디지털은 왼쪽에 소리가 나라, 그럼 왼쪽에만 나고, 오른쪽에만 나라면 오른쪽에 나지만, 아날로그는 오른쪽에만 소리가 나라 라고 해도 그 소리가 왼쪽으로 조금씩 스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크로스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크로스톡 같은 경우를 끌 수가 있고 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가 있어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아이솔레이션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기기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런 전류를 위해서 들어가는 트랜스포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끌 수가 있고 킬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엔지니어들이 정말 하나의 그런 테이프머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를 정말로 노원하지 않았을 때 트랜스포머를 제거해서 직접 모디파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트랜스포머의 소리를 크고 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이 길었고요. 이제 직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음원은요, 기타리스트 김성우님의 도미넌트 포지션이라는 그런 곡이고요. 제가 이 믹스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 테이프머신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테이프머신의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팩토리 디폴트로 기본 세팅을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테이프의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유튜브의 음질로 들어보니까 그런 차이가 거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UAD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데모를 하셔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어떻게 하면 ATR 102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테이프머신 두 가지 헤드가 있다고 했는데요. 리코드 헤드 그리고 플레이백 헤드가 있어요. 리코드 헤드로 보내는 신호의 양이 크면 클수록 테이프머신의 영향이 커지고, 리코드 헤드로 보내는 소리의 양이 줄어들수록 테이프머신의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제가 이 곡을 틀고 이 리코드 헤드가 즉 뭐냐면은 테이프로 들어가는 인풋이에요. 리프로듀스가 아웃풋이고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인풋이 왼쪽에 있고 아웃풋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ATR 102는 실제로 오른쪽에 리코더가 있고 왼쪽에 리프로듀서가 있어요. 즉 인풋과 아웃풋이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자, 즉 제가 만약에 이 플러그인을 디폴트로 해놓은 다음에 이 음악을 맞는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안쪽에 미터를 픽과 V로 할 수 있는데 V로 해놓고 인풋과 아웃풋 중에 인풋, 왜냐면 우리가 플러그인으로 들어가는 소리의 양을 조절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인풋으로 놓고 이 리코드 헤드에 들어가는 소리를 가지고 0dB 정도에 맞춰볼게요. 0dB에 만약에 이게 VU 미터잖아, RMS 평균 레벨이죠. 0dB 정도 있으면은 테이프머신에 가장 적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 작동하는 -12dB fs에 가장 적절하게 들어간 소리가 0dB예요. 만약에 테이프에 강한 사츄레이션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 0dB를 넘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낮잖아요. 이거를 리코드 헤드를 소리를 올려서 0dB를 맞춰볼게요. 자,
자, 지금 0dB를 조금 넘어갔죠? 이것은 제가 약간 테이프를 조금 더 세츄레이션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하지 않은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전에 그 테이프머신을 사용을 할 때 테이프머신의 그런 기능들이 좋아지고 이렇게 30인치가 나오고 1인치 헤드가 나오고 그러면서 테이프머신의 뭐랄까 그런 노이즈나 그런 기능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옛날 엔지니어들은 그런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썼던 엔지니어들은 테이프 머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세츄레이션 사운드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세츄레이션을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다르게 해서 뭐랄까 그런 테이프의 강렬한 사운드를 더 얻어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같은 경우는 제가 0dB를 해놨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 캘리브레이션 레벨을 높게 하면은 테이프로 들어가는 소리의 양이 더 커지면서 더 디스토션이나 세츄레이션이 강하게 걸려요. 제가 그러면 한번 제가 캘리브레이션 레벨을 바꿔볼게요. 3dB로 해놓고 0dB를 맞춘 다음에 9dB로 제가 캘리브레이션을 높여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더 알기 쉽게 일부러 제가 리코드 헤드를 좀 세게 강하게 밀어붙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바꿔볼게요. 그럼 확 차이가 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지금 디스토션이 생기는 것을 확실히 들으셨죠? 즉 캘리브레이션 레벨을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테이프 머신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더 세츄레이션과 디스토션을 강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디폴트로 놓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왼쪽이죠. 제가 이렇게 테이프 머신의 위치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두 가지 EQ와 그리고 바이어스가 바뀌는 것인데요.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 톤이라고 해서 테이프 머신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하이 프리퀀시의 그런 바이어스 톤인데요. 이것을 제가 바꿔서 소리를 바꿔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EQ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테이프의 종류나 그리고 헤드의 위치에 따라서 캘리브레이션을 다르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테이프 머신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좀 더 밝게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하이 쉘프 EQ와 를 통해서 그런 소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또 이 EQ를 가지고 소리를 바꾸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테이프머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EQ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쉘브 EQ라고 해가지고 고역대나 저역대를 그렇게 바꿔주는 EQ 타입이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테이프머신을 사용을 하냐면요. 일단은 팩토리 디폴트로 놓은 다음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소리를 만들어내요. 인풋으로 놓고 리코드를 올려서 0dB 정도의 치기, 혹은 0dB 낮게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높게 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정도로 지금 0dB를 치고 있으니까 테이프 머신을 적절하게 소리가 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 인치수를 속도를 바꿔서 어떤 소리가 달라지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인치가 가장 무난하고 내리면 내릴수록 로우 파이가 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바뀌는 것을 확실히 들으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원하는 정도의 사츄레이션을 놓은 다음에 테이프의 소리를 이렇게 종류를 바꿔서 소리를 다르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헤드의 소리를 바꿔보고 하나씩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릴 수 있는 시간인데 실제로 테이프머신 사용보다는 훨씬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팁을 드리고 싶으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정말 운이 좋게
케이티 페리 혹은 뭐 미카 등과 같이 작업을 한 아델과 같이 작업을 한 그레그 웰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프로듀서 겸 엔지니어가 계신데요. 제가 한번 운 좋게 그분을 어시스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이 테임머신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걸 봤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그 팁을 보여드리자면은 프리셋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셋으로 가셔서 여기 마스터링 여기 프리셋에 가신 다음에 이 프리셋을 쓰시더라고요. 자, 이 프리셋이 뭐냐면은 가장 하이 피델리티, 가장 뭐랄까 그렇게 디스토션이나 사츄레이션이 가장 없는 가장 무난한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는 30인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인치 헤드,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소리 GP9, 지금도 많이 쓰는 가장 깔끔한 테이프, 그러니까 모든 게 깔끔한 세팅에서 노이즈를 끄고, 맞죠? 그리고 제가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꺼놓을게요. 노이즈를 끈 상태, 이 세팅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조절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세츄레이션을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프리셋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역시 그렇게 유명하신 분도 프리셋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그런 비밀을 하나 제가 몰래 훔쳐왔는데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곡에서 마지막으로 테임머신을 사용한 세팅을 가지고 테임머신을 껐다가 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플러그인을 through로 놓으면은 바이패스 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리프로로 해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껐다가 켜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 테임머신을 사용하면은 뭐랄까 뭔가 먹먹했던 소리가 조금 딱 오픈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테임머신은 마법의 플러그인이라고 아니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때로는 이렇게 적절한 세팅을 통해서 마법의 플러그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뭔가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이 ATL 102 플러그인 사용하시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다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제가 얘기 안 한 게 이 칼리브레이션이 실제 테이프 머신 같은 경우는 다른 캘리브레이션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톤을 줘서 직접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 테이프 머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테이프 머신을 진짜 아날로그 기기처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캘리브레이션을 가지고 세팅을 가지고 직접 캘리브레이션을 해보실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테이프 딜레이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 정말 오래 했는데 안 알아본 부분은 없겠죠? 자, 그러면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